서정민 교수 아주 감명 깊은 말씀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비축 에너지는 공해상에 떠있는 핑크 실내는 길입니다. 아주 우리 한국 안보 문제와 연결해서 가장 실감나고 감동적인 말씀에서 이런 명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 말씀.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중동만 말씀하시는데 서해안에 있는 컨트리셰프하고 서해안에 있는 그 대륙봉과 그다음에 이제 소련의 이제 화태 지역 혹은 그런 중소부에 있는 석유는 우리 앞으로의 가는 비축량으로서 어느 정도의 그 가능성, 리스크와 이런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석유 전문가나 뭐 에너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도 이제 개발 가능한 유전이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조사가 되고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일부 좀 뭐 관심을 갖고 좀 뭐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는 있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에너지 개발이라는 것은 경제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그 샌드 오일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샌드 오일이라고 이제 석유의 이 모래에 있는 이제 그 석유 관련 그런 것들을 이제 추출하는 거죠. 불과 뭐 10년 전만 해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석유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죄송합니다. 이 모래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그 비용이 수입하는 비용보다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가 이제 $100까지 가게 되니까 그 샌드 오일이 이제 좀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뭐 대륙등이나 또 해저에 있는 유전들이 상당히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또 추가적인 조사를 하면 상당히 뭐 많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경제성으로 그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유가가 뭐 $200 이상 뭐 가면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러시아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또 중국도 대부분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그 바닷속의 유전을 뽑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해나 멕시코만의 그 이제 해상의 유전 시설들 많죠. 근데 그런 것은 수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수심이 상당히 낮은 곳에서 이 지금 유전을 뽑아내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적으로 투자 비용이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의 매장량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석유 추출 시설을 이 해상 위에 설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뽑을 수 있다는 그런 경제성이 있는데요. 아마도요 우리나라 주변에 또 이 대륙등에서도 이제 이 가채 매장량이 상당히 대규모일 경우에는 이제 우리도 뭐 유가가 더 오르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에 나설, 또는 뭐 주변 국가들과 협력해서 이런 나설 것으로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강의. 저는 이란 그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이제 이란하고 관계에서 이란 핵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게 너무 이렇게 동조를 해서 뭐 제재에도 참여하고 이런 데서는 발을 약간 빼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북한은 뭐 경수로를 뭐 지금 뭐 하겠다고 하는 게 빨간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아까 초기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란은 그 원자력에 대해서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벌써. 그런데 뭐 지금 석유가 많다 보니까 그냥 급하지 않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원자력 대국이 되지는 못했는데, 석유라는 게 이게 뭐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이란도 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대학교라든가 뭐 이런 데에 이란 학생들이, 이란 원자력 공학도들이 공부하러 이제 미국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 옵니다. 이런 정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란에게 이제 외교적으로 상당히 미국의 눈치 보이지 않게 이란과 이게 뭐랄까요, 이중적인 그 라인을 많이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저기 1월달에 중앙일보에 썼던 실론의 제목이 뭐냐면요, 이란은 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이란을 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란과의 관계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자, 말씀하신 바가 정확합니다. 명분상으로는요, 사실은 명분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란 편을 들어주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제 원자력 기구나 국제법상 어느 나라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그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상황이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국제법상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뭐 핵 무기를 만들 정도로 고농축이 되면은 이제 불법이지만은요.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이란과의 이제 외교 관계나 또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는 있는데요. 자, 명분상에서 분명히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 뭐 국제 정치나 외교나 이런 것은 뭐 실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이제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어떤 이 요구나 제안을 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면은 당연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면은 제 생각은 어떻게든 그래도 뭐 다각적으로 협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좀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이란을 적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강조하는 것은 우리 민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정부가 지금 이란과 어떻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란의 젊은이들을 우리가 코이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에 자꾸 데려와서 뭐 전략적인 뭐 핵은 아니더라도 다른 뭐 기술 교육 이런 걸 많이 시켜주고요. 인적 교류를 넓혀서 상당히 그 이란과의 어떤 국민 간의 그 공감대를 많이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란에서요 대장금이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는지 대장금 아시죠? 제가 이란을 그 취재를 갔는데 이란의 국영 회사 국영 TV 그 사장이 이란의 그 대장금 시청률이 90%랍니다. 그것도 거짓말 같은데 나머지 10%는 TV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가서요 영웅 대접을 그럼요. 네, 주몽이. 네. 주몽도 그렇죠. 네. 이란 사람들이 한 가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밥 먹을 때 얘기를 안 하냐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대장금 보면 임금님이 밥 먹을 때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말하는 게 취미생활인데요. 말을 안 하고 밥을 먹으니까 이상하다 그러는데 그 정도는 우리랑 상당히 교감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참 이 정부 차원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민간 차원에서 굉장히 우리가 확대를 했는데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서 민간에서 교류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의 그 고고학 그 유적 발굴팀에 한양대학교에서 지금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업들을 좀 민간에서 좀 확대해서 어떤 이란과의 뭐 적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란 사태가 빨리 종결되지 않으면은 지금 저는 이란은 좀 완전히 중국화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 뭐 우리가 좀 양면적인 그런 그 접근을 좀 펼쳐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어떤 우리 이영하 대사.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시아파 초승달 그 시나리오 말씀하셨는데요. 그 관련해서 그동안에 그 이란이 이라크를 통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이렇게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북한테 스커드 미사일이 한동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이제 토나에 몰려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이란이 헤즈볼라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며 그것과 관련해서 이스라엘과 이제 헤즈볼라 간의 관계 특히 우리 중동 지역에 지금 PKF인 동명부대가 지금 평화유지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 뭐 일단은 그 우리나라 PKO 활동이 앞으로 더욱 확대된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PKO 훈련부대가 창설이 돼서 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가 뭐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이란이 지금 헤즈볼라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란 입장도 상당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리아를 현재까지는 지금 이란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리아 정권이 생존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사드 정권은 이제 이미 붕괴 일로에 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드 정권도 붕괴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중동의 최대 맹방 동맹 국가인 시리아마저도 이제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요. 이 때문에 시리아가 이제 만약에 이 시민혁명이 성공해서
이란과 좀 다른 조금 이제 이전과는 다른 나라가 되면은 이제 이란은 더 고립이 되고요. 이란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던 헤즈볼라를 지원할 방안이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라크를 통해서 시리아를 거쳐서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로 무기나 이런 지원이 좀 이루어졌는데 시리아가 이제 뭐 나름대로 혁명에 성공하고 이제 친서방 국가가 되게 되면 이마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이집트 시민혁명이 발생할 동안에 이란 군함이 스웨즈 운하를 통과했다라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란도 이미 이제 주중요를 통해서 시리아와 접촉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해상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뭐 이란도 뭐 나름대로 그 전략적인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고요. 뭐 이 이스라엘과 시리아 지금 레바논 관계 굉장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조금 오늘 얘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왜 시리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개입을 이렇게 좀 늦게 하느냐 이런 뭐 지금 얘기도 언론에 많이 나오죠. 리비아에 대해서는 뭐 다국적군이 빠르게 투입이 되고 유엔 안보 결의도 빠르게 되는데 왜 시리아는 사실 리비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왔죠. 현재 거의 6,000명 이상이 죽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시리아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는, 특히 서방이 시리아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요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자, 이스라엘 북부에 가시면은요 골란 고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골란 고원. 이게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이제 이 서남부죠. 자, 골란 고원을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하고 있죠. 1967년 이후로. 그래서 지금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67년, 1973 유엔 안보리 결의안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에게 골란고원을 시리아에게 반납하라고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반납을 할 수 없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수자원의 약 70에서 80%가 다 골란고원에서 옵니다. 골란고원 밑에 보면 그게 갈릴리오스입니다. 갈릴리오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사실 반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근데 지금 시리아는 그동안 독재 정권이었고 불량 국가였고 악의 축에 하나는 국가였기 때문에 시리아 정권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무서워서 골란고원 반환을 막 강력하게 주장을 못 해왔었어요. 근데 만약에 시리아 정권이 갑작스럽게 붕괴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면은 제일 먼저 얘기할 게 뭔지 아세요? 골란고원 반환하자는 얘기가 나올 건데 이슈가. 이런 부분이 이제 서양으로서 굉장히 시리아의 급작스러운 정권 붕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헤즈볼라도 새로운 정체성을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헤즈볼라도 그동안 시리아가 계속 지원을 해왔었는데 시리아가 없어지게 될 경우 새로운 우방을 찾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지금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갈림길 속에서 이제 이 내부의 어떤 그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려는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충돌 이런 가능성도 지금 뭐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중동 사태는 저도 뭐 앞길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